자, 갑니다. 자, 역사학은 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 역사학은 자, 객관적 진실과 자, 주관적 해석이라는 자, 두 축. 자,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 자, 랑케입니다. 랑케. 자, 대표적인 실증주의. 실증주의라는 건 증거만 믿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실증주의. 자,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데 자, 중점을 두었으나 이러한 접근법은 자, 주관성을 경시한다. 라는 거에서 콜링우드를 비롯한 주관적인 역사학의 자,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정도 한번 보죠. 자, 가볍게 갈게요. 자, 역사학은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해석. 자, 역사학은 자, 두 축으로 나눕니다. 자, 객관적과 주관적이에요. 이 주관적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당연히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맥락. 자, 이걸 반영한답니다. 그래서 자, 객관적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자, 랑케. 자, 얘가 콜링우드. 자, 그리고 이 객관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있는 그대로. 자,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답니다. 저 둘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된다? 아니야. 사회적 맥락으로 파악해야 돼. 자, 그 얘기인 거죠. 선생님도 이쪽입니다. 사실.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설명. 자, 그러니까 요즘 좀 다른 얘기인데, 기자들. 기레기라고 하잖아요. 기레기.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말이지, 무조건 이것만, 이게 기자인 줄 알아. 기자는 말이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자는 반드시 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냐면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만큼의 높은 안목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는 객관적이어야 하는 기사도 있죠. 당연히. 그렇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데 어떤 사회 현상을 다룰 때는요. 자신의 가치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기자입니다. 제대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뭔가가 있었어. 만약에 어떤 회담이 있었어.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했다. 그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 얘기는 왜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럼 이 얘기의 여파까지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기자야. 대신 그 기자가 정말 제대로 옳게 진실을 이야기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왜곡하지 않고. 그래야 진짜 기자지. 그래서 요즘 보면 가끔 이제 기자들이 막 질문하는 걸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요즘에 이제 막 기자가 질문하는 것들 이렇게 영상 나오니까 이게 보면 아니 이건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되게 많아. 그런데도 질문해. 그리고 또 하나 또 뭐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질문해서 자기가 보도해야 될 것이 우리나라 국익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판단 자체가 없는 거야.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판단도 없어. 단순히 그냥 얘기해 주는 거 그대로 받아 적거나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될 수도 있었는데 대한 어떤 의구심도 없어. 그러니까 기레기 소리 듣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지적을 당하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기자가. 본인이 지적을 당하면. 뭐 성역이야? 아니잖아. 기자 뭐야? 회사원이잖아. 기자 다른 거 아니야? 회사원이야. 검사 대단한 거 같지? 공무원이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라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막 다 들고 일어나지. 공무원은 상하거든요, 상하.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 인식에서 좀 바뀌어야 될 게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이해가 안 가, 요즘 보면. 진짜. 이해가, 뭐 이런 애가 기자야? 라는 게 너무 많아. 뭐 제대로 전달하지도 않고 말이지. 자, 할 말이 많은데.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되게 많은데 지금 찍고 있어서 내가 지금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할 말이 진짜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다 침묵하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정말로 진짜 화가 막. 자, 볼게요. 자, 그래서 당연히 얘는 뭐라고 비판할 수 있겠어요? 자기네 입장으로 비판하겠죠. 야, 넌 너무 주관성을 결여시키는 거 아니야? 왜? B와 나비의 관계니까. 그렇지? 자, 사회적 맥락을 너무 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판한 것에 대해서 그렇죠? 자, 보세요.
자, 카가 나옵니다. 사료 검증의 중요성을 인정. 자, 사료 검증의 중요성을 인정. 자, 이것은 누구를 옹호하는 거야? 랑케를 옹호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선택과 해석의 필연성으로 주관성을 수반한다. 자, 누구를 옹호하는 거야? 그렇지, 콜링우드를 옹호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둘을 뭐 했어요? 절충했어요. 얘가 바로 누구야? 카, 그렇죠.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지? 그러니까 자, 카 같은 경우는 객관성 중요해.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이것도 중요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카. 이거 쉽죠? 쉽죠? 자, 이제 카 얘기로 끌고 가는 거야, 카. 자, 사료 검증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선택과 해석에 필연적으로 주관성을 수반해서 왼쪽에다 공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선생님. 그쵸? 자, 수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역사를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얘는, 카는 뭐라고 했냐면, 자, 카, 역사, 어떠하다. 카, 역사, 어떠하다. 뭐라 하니? 자, 과거와 현재의 대화야. 자,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칸. 자, 우선, 자, 칸은 이제 카에 대한 자, 입장으로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칸은. 자, 사실을 과거에 대한 사실, 역사상의 사실, 역사적 사실로 구분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자, 보도록 할게요. 칸은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얘는 뭐를? 사실을. 자, 첫 번째, 역사상.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적. 자, 요 차이를 보셔야 돼요. 역사적.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니지. 나 지금 잘못했지. 미안합니다. 1번, 과거. 자, 2번, 역사상. 자, 3번, 역사적. 그렇죠? 이렇게 사실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카, 사실, 어떠하다. 자, 카는 사실은 어떠하다? 세 가지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그 증이 이 세 개로 나눈 거죠. 과거, 역사상, 역사적. 됐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나눴어. 자, 그래서 먼저 과거입니다. 과거란, 과거에 대한 사실이란 실존적 경험, 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과거 사실이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기록입니다. 자, 쉽게 할게요. 자, 실존적 경험, 그냥 경험이에요. 실존, 실제 존재하는. 됐습니까? 실제인, 실제 존재하는, 실존적. 실제 존재하는 뭐니? 과거의 경험. 경험을 뭐 하는 거예요? 언어로 기록.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나에서는 뭐냐면 이 언어를 까는 거야, 이제. 이 언어는 명료하지 않다. 그치? 언어는 명료하지 않다. 그래서 까는 거야. 저기 뒤에서 우리가 소시르하고 이제 저기 비트겐슈타인이 이게 나와서 자, 까는 거예요. 자, 언어로 표현을 기록한 것이다. 다음으로 역사상의 사실은 과거에 대한 사실 중에서 즉 역사가가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됐죠? 역사가가 선택한 거고요. 칸은 사실에 대한 과거에 대한 사실이 역사상의 사실로 승격되는 것은 바로 뭐니? 역사가의 판단입니다. 자, 결국 두 가지. 자, 즉 여기는 승격이라고 표현했어요. 이해가지? 승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계야. 됐지? 여기에서 일로 승격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계야, 단계. 자, 그래서 언어로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역사상의 사실이란 것은 여기 위에 과거. 그렇죠? 자, 이 녀석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저기 보니까 선택과 판단. 역사가의 선택과 자, 판단으로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선택과 사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역사상의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가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역사가는 사실에 대한 지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배자 X셨고요. 자, 역사가는 과거에 대한 사실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잘못 해석하는 게 P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 뭐 해야 돼? 의심하고 비판하는 태도가 자, 중요하다. 자, 서치가 판단이 있고요. 자,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이 피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니? 의심과 비판. 그래서 늘 의심과 자, 비판으로 해결합니다. 선생님 S라고 썼지만 사실은 how입니다. 자, 왜냐면 자, 옳게 판단하는 게 S잖아, 사실은. 그렇지? 근데 그걸 how로 계속 나누기가 좀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원인과 P를 하나로 묶어서 P. 그 다음에 S와 how를 묶어서 그냥 S.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렇지? 의심하고 비판해야 된다. 자, 그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자, 마지막으로 역사가는 자, 자신의 관점과 문제 의식에 따라서 자, 특정 사실에 자, 역사적 중요성을 부여하는데 자, 이러한 역사적 중요성이 역사가들에 의해서 인정받으면 아하,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제 역사가들에게 역사가 얘는 역사가, 얘는 역사가들. 됐습니까? 역사가 자, 역사가들 완전 다른 거야. 즉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가들에게 뭐하니? 인정받으면 비로소 역사적 사실이 된다고. 여기까지는 이해가요? 첫 번째는 과거의 경험을 그냥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기록된 거. 그 다음에 이 과거에 대한 기록을 뭐 한 거예요? 자, 이 수많은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기록들 중에서 이 기록들 중에서 얘가 취사 선택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내려요. 그럼 역사상의 사실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교과서에 실리는 거야. 그럼 이해 가지? 그치?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그래서 역사상의 사실은 변화와 재해석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역동적입니다. 자, 그러면 둘의 차이가 나올 거예요. 자, 얘는 당연히 뭐예요? 선택과 판단이 들어가지. 판단은 뭐야? 주관성이잖아. 그치? 이걸 바탕으로 한 거잖아. 자, 따라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뭐 할 수 있어? 변화할 수 있고요. 재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얘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이렇게 이 해석이 또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치? 자, 이렇게 재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예요? 역동성입니다. 하나의 어떤 역사적 사실이 하나의 어떤 과거가 이러저러 다 뭐 할 수 있다? 그렇지. 변화하고 재해석될 수 있다. 이게 옳은 그 예인지 모르겠는데 의자왕이 대표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이게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여러분들 저기 한가에서 서동유라고 있습니다. 서동 왕자는 자, 남몰래 결혼해두고 자, 그 다음에 서동 왕자를 자, 밤에 몰래 안으러 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화공주 나쁜 년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선화공주는 분명히 유부녀인데도 불구하고 밤에 서동 왕자를 만나러 간대. 이걸 잡고 간 애가 누구야? 서동 왕자야. 자, 그래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자, 그런 동요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부르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화공주에 대한 악플이에요. 이것을 이제 동요라고 해서 애들이 막 불러 제끼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근데 그것이 이제 신라의 그 왕궁까지 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가짜 뉴스에 그 왕이 가짜 뉴스에 호도됩니다. 가짜 뉴스잖아. 호도돼가지고 선화공주를 쫓아내죠. 근데 누가 나타나는 거야? 그 노래 당사자인 서동이 짱 하고 나타나는 거죠. 이 새끼는 뭐 하던 애냐면 막 해가지고 팔았던 애야. 그래서 쫙 해가지고 이제 막 선화공주가 막 울고 있으니까 힘드실 일이 있나요? 자, 이러면서 이제 다정하게 접근해서 결국엔 얘를 이제 백제로 가서 이 서동이 30대 무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 서동요 보면 백제 30대 무왕 서동이 이렇게 작가예요. 그래서 그 선화공주하고 그 30대 무왕 서동하고 사바사바해가 태어난 게 의자왕이에요. 31대 왕. 백제 31대 왕이 바로 이제 그 무왕의 아들입니다. 그게 의자왕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나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사실은. 선생님이 한국사 좋아하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마지막 임금이죠. 백제 31대 왕. 자, 그래서 의자왕이 딱 태어났잖아. 의자왕이 딱 태어나서 얘 원래 이름은 뭐냐면 의롭고 자애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의자왕을 되게 높이 평가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나라의 어떤 기록된 걸 보면 백제의 그 31대 이제 그 의자왕을 최고로 쳤어요. 이런 왕이 없다고.
그래서 굉장히 높이 평가했었어요. 의자왕이 그랬던 애야. 이해 가죠? 그리고 나서 의자왕이, 여기 재밌어. 지금 어디까지 읽었어? 그래서 의자왕이 어떻게 됐냐면 얘는, 우리는 정복군주 그러면 머릿속에 누구만 떠오르냐면, 정복군주 딱 그런 머릿속에 여러분들 광개토대왕 장수왕 떠오를 거예요. 사실 가장 많은 영토를 가지고는 장수왕이죠. 그리고 존엔 오래 살았죠. 그래서 그 아들이 이름이 조다거든요. 그래서 왕을 못했어.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제 농담으로 이제 쪼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거기서 나와요. 왕을 못해서. 자, 근데 장수왕만큼 정복군주가 누구냐면 의자왕입니다, 여러분들. 의자왕은 증조 할아버지인 그 성종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나제 동맹을 맺고 나서 한강 유역을 고구려로부터 뺐죠. 그렇지? 그때 진흥왕이 배신 때려요. 진흥왕이 배신 때려가지고 성종을 암살합니다. 암살하고 한강 유역을 전부 다 신라가 다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의자왕이 신라 너무한데? 라면서 내가 복수하겠어. 그러면서 40여 개 이상의 성을 뺐습니다. 신라만 미친 듯이 공격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40여 개에 육박하는 성을 빼앗아요. 그러니까 결국 복수에 나중에 어떻게 성공하냐면 합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성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를 마지막 공격하면서 그때 이제 김춘추의 딸과 그 사위를 죽입니다. 그래서 복수에 성공해요. 그래서 김춘추가 빡쳐가지고 김유신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백제를, 그래서 김춘추 같은 경우는 원래 삼국을 통일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없고 왜냐면 자기 딸을 잃었잖아. 그래서 백제제를 망하게 해야겠다. 근데 고구려랑 옛날에 동맹했다가 한번 배신했고 없잖아 이제. 그래서 당나라로 간 거예요. 외세를 끌어온 거죠. 자, 어쨌거나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복수를 성공했잖아. 그 다음부터 의자왕이 자기의 모든 꿈을 이뤘잖아. 이루고 나서 얘가 이제 안이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의자왕의 삼천궁녀. 그렇죠? 삼천궁녀. 거기에 빠졌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도 바꿔야 돼요. 삼천궁녀 의자왕 뭐 이건가요?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내가 알기에는 백제 인구가 5만 2천? 5만 6천? 이거밖에 안 됐어. 근데 5만여 명 중에서 3천 명이 궁녀라고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좀 많았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누구의 역사 기록이야? 승자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이걸 그대로 믿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때 어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런 걸 좀 봐야 된다. 라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화, 재해석. 지금 또 이제 재해석하게 되는 거고. 또 광해에 대한 또 재해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또 대표적인 뭐 남북국 시대 뭐 이렇게 뭐 발해를 뭐 하냐 안 하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좀 있죠. 물론 나중에 신라가 결국은 이제, 신라가 또 당나라를 또 배신한 거죠. 신라는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당나라한테, 야, 니네 통일해지면 위에 줄게. 라고 한 거야. 쉽게 말하면 당나라에게 통일해달라고 한 거야. 위에 줄게. 근데 결국엔 뭐예요? 몰아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대단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뭐 이렇게 있긴 있지만, 자, 그럼 변화, 자, 재해석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자, 그다음. 자, 역동적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자, 역사적 사실 칠판. 얘네들에게 인정되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인정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이것은? 변화와 재해석이 아니라 보편적이죠? 그쵸? 그럼 역동의 반대, 여기서는 정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태성. 됐습니까? 이 둘의 차이, 자, 잡아줘야죠. 그치? 인정했으니까 보편적인 거. 자, 한편. 자, 이제 주관주의의 역사를 주장한 콜링우드에 따르면 이 글이 너무 웃기지 않니? 정말. 자, 봐봐. 첫 번째 단락에서 랑케 얘기했잖아. 그럼 반박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콜링우드로 넘어가야죠. 넘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둘을 절충한 마지막 세 번째 단락부터 카 얘기로 끌고 가야지. 이해 가지?
그게 나는 깔끔한 글의 전개라고 생각해. 둘의 차이를 던져 놓고, 그치? 이것에 대한 절충이란 말 없이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판단 내려서, 아, 절충이었어. 그래서 카 얘기하고 갑자기 한편, 그럼 이제야 얘 얘기를 하는 거야, 콜리고.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지? 그래서 쌤이 처음에 이거 읽을 때 되게 당황했어. 그러니까 여기 이 주관적 해석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야. 첫 번째 단락에 카가 있어서. 이해가죠? 그래서 다 읽고 보니까 아니잖아. 갑자기 저기 한 편에 주관 나왔으면, 그럼 카는 주관이 아니란 얘기잖아.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첫 번째 단락. 그랬더니, 절충이구만.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치? 자, 한 편. 자, 여기 한 편 나옵니다. 자, 주관주의 역사. 이제 주관주의적 역사 콜리우드 나옵니다. 주관주의. 자, 콜링우드. 자, 똑같이 화제 똑같이 가야죠. 역사는 그렇지? 어떠하다 이렇게 나와줘야죠.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주관성 그다음에 사회적 맥락. 자, 이렇게 봐야 된다. 자, 역사는 어떠하다.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오염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객관성을 획득할 수 없다. 쉽게 가죠? 객관 X 이 얘기잖아. 그쵸? 순수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오염된다는 얘기, 역사는. 아까도 마찬가지, 의자왕 얘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오염되는 거야. 그쵸? 오염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염되어 있어서 과학적 객관성을 획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야, 맞다. 대표적인 거 하나 해줄게. 나 갑자기 생각났어. 나 갑자기 생각했어. 화나. 이 정말 화나는 게 뭐냐면, 얘기할게 괜찮아. 우리 애들만 봐. 우리 애들 결성한 애들만 봐. 또 결성한 애들이 또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해. 자, 해볼게요. 자, 보시면, 얼마 전에 그 독립균형관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 독립균형관장이, 윤봉길 의사 아들 두 아들이 있거든요. 윤봉길 의사도 자기 아들들에게 자, 과학자와 의사가 되라고 했거든. 맞을 거야. 과학자와 의사가 되라고 했다. 이처럼, 자, 그때 당시는 독립운동에 대해서 독립운동가들이 무조건 자기 아들들에게까지 얘기하지 않았다. 이런 맥락으로 얘기해. 8월 15일 날. 그래서 얘네들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독립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어진 선물이다라고 얘기했다고. 이해 가죠?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굉장히 평화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도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되라고 했다. 근데 사실 원문을 찾아보잖아요. 윤봉길 의사가 얘기했던 그건 뭐냐면 조선을 위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라는 말이 앞에 있어요. 그걸 빼버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리고 걔가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 이러고 그랬어. 김구와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철저하게 테러리즘이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이제 뭐 부수고 죽이고 이 사실만 딱 봐봐. 요거만 딱 보면 뭐야? 테러 맞죠? 테러 맞죠? 사람을 죽이고, 그쵸? 테러 맞죠? 하지만 그때가 어떤 상황이어서?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일본의 무고한 시민을 죽인 게 아니죠.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여러분들 누구하고 싸웠냐면요. 만약에 일본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그건 테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철저하게 누구를 노렸습니까? 군인과 그 다음에 일본 정부의 그 각계 인사들을 노린 거죠. 이건 테러가 아니죠. 왜냐면 일본이 불법 점거한 거니까.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사실만 봐서는 안 되고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야.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굉장히 높은 그런 안목이 필요한 거야. 개나 소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야, 그런 거. 아까 얘기했던, 갑자기 멀리 안 가도 돼.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건국절로 광복절을 바꿔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건국절 논란이 막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건국을 했잖아. 1948년에 건국했지. 그래서, 그거를 1948년에 우리나라 건국으로 잡자. 그럼 무슨 얘기야? 그러면, 건국절을 딱 기념한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국은 1948년, 요 얘기하는 거거든? 1919년에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건국절을 하자고 하는 순간,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수많은 친일 행위는 다 사라지는 거야.
흐름 이해 가죠? 이런 거야. 걔네들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 나쁘게 얘기하는 자, 그래서 굉장히 높게 봐야 돼. 자, 이어서 갑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오염되어 있어서 자, 객관성을 획득할 수 없어. 현재를 살아가는 역사가는 과거와 직접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역사가가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소거한 채 자, 과거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물결 쭉 쳐놨습니다. 자, 완전히 소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자신을 완전히 소거할 수 없다. 완전히 소거하면 뭐가 되는 거야? 객관성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객관적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거할 수 없어. 그치? 소거할 수 없어. 즉, 자신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하여, 자, 카가 나옵니다. 카는 역사가의 책임감과, 자, 상상적, 자, 이해를, 자, 강조했습니다. 자, 카는 저기 뭐라 그랬니? 저기 첫 번째 단락, 밑에 세 번째 줄. 역사가의 선택과 해석이 필연적으로 주관성을 수반한다고 얘기했지. 그치? 그럼 이거에 대해서 카는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카는, 절충을 했는데, 어디다 적을까? 그렇지. 이거에 대해서, 자, 카가, 자, 뭐라고 했냐면, 역사가의 책임감과 상상적 이해를 강조했습니다. 역사가의 상상력을 강조했죠. 자, 질문. 이게 상상력이 뭐야? 이거잖아. 됐죠? 주관성이잖아. 그치? 자신의 상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결국 이 주관성을, 자, 카는 인정했으니까. 그치? 자, 그 다음. 자, 이어서 갑니다. 이때 상상적 이해란 단순히 사례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서, 수집하는 걸 넘는 건 뭐예요? 사례를 수집하는 건 뭐야? 수집하는 건 이거죠? 됐죠? 사례 수집하는 거. 자, 넘어서 과거 인물의 생각과 기능을 맥락 속에서 재구성 어디 있어? 여기 있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수집, 이게 재구성. 됐습니까? 자,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상상적 이해죠? 자, 이거 똑같은 말 뭐니? 재구성. 자, 카의 역사관은 역사의 객관적 진실을, 자, 모호하게 만들고, 자, 사회적 맥락에서 지나치게 상대적인 관점을 취하는 지적, 거기다 그냥 P라고 쓰세요. 한계입니다. 한계. 하지만 뭐니? 기록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기록 뭐예요? 요거. 과거 사실. 이걸로만 한정하지 않고, 과거와 현재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역사를 해석하는 역동적 학문. 그렇죠.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가치가 있다. 의의가 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자, 그러면 38번. 자, 가는 특정 역사가의 주장을 통해, 이건 맞습니다. 나머지 다 틀렸어요. 자, 2번. 가는 특정 역사가가 주장한 주요 개념. 자, 특정 역사가 카. 자, 주장한 주요 개념을 유형별로 언급했죠. 그죠? 과거 사실, 역사상 사실, 역사적 사실. 유형별로 언급했습니다. 자, 이거 맞는 거고요. 자, 3번, 4번. 특정 역사가의 주장. 자, 특정 역사가의 주장. 5번도 특정 역사가의 주장은 다 맞습니다. 가는. 그렇지? 자, 넘겨요. 자, 39번 봐봐. 가. 역사적 사실은 과거에 대한 사실이, 자, 다시 역사상의 사실은 과거에 대한 사실이 승격된 것으로, 자, 이것은 역사상의 사실은 정태적이니 아니지? 역사상의 사실은 역동성입니다. 그죠? 둘의 차이에서, 자, 선지가 나왔습니다. 자, 정답은 1번. 됐죠? 이 차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못 읽으면 헷갈리는 거야. 어려워지는 거야. 역사상, 역사적. 그래서 선생님이 한 거 보세요. 사실은 해놓고 이 뒤에는 다 빼버렸죠. 그러니까 한 번에 눈에 보이죠. 과거에 대한 사실, 역사상의 사실, 역사적의 사실. 그럼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아예 빼버리고 요 핵심만 이렇게 잡아줘. 자, 그 다음, 자, 2번. 역사적 사실은 역사상 사실이, 자, 여러 역사가에 의해서 역사적 중요성을, 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 보편적인 눈에 들어와야 돼. 역사적 사실은 보편적이다. 이렇게.
밑에 자 한번 볼게요. 밑에 자 40번 볼게요. 자 가난을 바탕으로 자 보기에 대한 보일 반응인데요. 자 보기에 자 첫 번째 A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A, B 한번 보죠. 자 A는 역사서가 기의 없는 기표들의 단순한 조합. 이것은 뭐냐면 기의 없는 기표들의 단순한,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두 번째 지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기의가 의미가 없는 그냥 표현들의 단순한 조합에 불과하고 과거 사실의 객관적 재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럼 객관적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주관적, 이걸 옹호하는 거야, 맞지? 주관적, 객관의 반대, 주관적. 따라서 역사서에는 저자가 부여한 절대적 의미는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절대적 의미가 없어요. 계속 뭐예요? 변화하고 재해석합니다. 자, 존재할 수 없으며 역사적 의미라는 것은 나왔지? 독자의 주관적 해석. 결국 누구하고 누구? 콜링 우드와 카.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 1번 봐봐. 자, 보기에 A는 독자의 주관적 해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가의 카는 그렇지? 밑에 줄 역사의 의미의 변화 가능성. 맞죠? 역사상의 사실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화 가능성, 즉 여기 있으면 역사상의 사실. 자, 2번은 좀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보기 위해서, 자, 위에 보기 B 한번 볼게요. B는 역사학 연구가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해야 하며 도덕적 평가 X, 해석 X, 그럼 머릿속에 뭐 잡아? 밑에 보니까 있는 그대로가 눈에 들어오고 가감없이 전달. 누구야? 랑케. 됐습니까? 랑케. 객관적 있는 그대로. 자, 그럼 동그라미 3번 볼게요. B는 역사의 가감없는 전달을 위해서 자, 가의 칸은 그렇지, 가의 칸은 과거에 대한 상상적 이해를 갖추기 위해서 이들 모두는 역사가의 자아를 자, 소거해야 한다는 점에 자, 동의하겠군. 자, 칠판. 자, 얘는 주관주의거든요. 자신을 소거할 수 없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객관성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사라져야 돼. 그래야 객관적을 쓸 수 있다고. 그렇죠? 자신을 소거할 수 없기 때문에 주관적이 뛰는 건 당연해 라고 얘기한다고. 이해가죠? 자, 그런데 그럼 얘는 뭐라 그랬어? 자신을 뭐 해야 된다고? 소거해야 한다. 그럼 이것은 뭐야? 객관성을 얘기하는 거지. 맞습니까? 자, 다시 볼게요. 상상적 이해를 갖추기 위해서 이들 모두는 역사가의 자아를 자, 소거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하겠군. 아닙니다. 얘는 주관성에 동의하고요. 상상적 이해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주관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돼. 단순히 그래. 주관성을 띠는데 여기서 필요한 건 뭐야? 책임감과 상상적 이해가 필요해. 상상적 이해의 개념이 뭐야? 재구성이라 그랬잖아. 재구성은 주관성이잖아. 그럼 칸은 여기 나와 있는 B에 대해서 동의하겠니? 아니면 싫어하겠니? 싫어하겠죠. 상반되잖아요. 그러니까 칸은 중심이 어디가 있냐면 여기가 있잖아. 재해석, 변화, 주관성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일부러 인정을 하면서 그 인정에 대한 얘기가 이거야. 그지? 자, 인정하면서도 결국엔 카가 생각하는 건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기 때문에 자, 객관적이지 않고 자신을 소거하지 않아.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건 책임감과 상상력 이해가 필요해. 그래야 제대로 재구성할 수 있어. 이해 갑니까? 근데 B는 객관주의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왜 좋아해? 아니죠. 상상적 이해는 주관성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 3번. 보기와 상반되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볼게요. 보기의 B가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실증주의야 역사학 연구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콜링 우드는 그렇죠. 객관성 확보하기 어려워라고 비판하겠죠. 자, 그 다음에 B는 자, 보기의 B가 과거 사실의 객관적 복원이 자, 중요하다고 여긴 것에 대해서 자, 이제 소시르하고 비트겐슈타인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앞쪽으로 넘어올게요. 얘들아, 우리 그거 안 풀었나? 41번 안 풀었다. 41번 안 풀었어? 41번 봐봐. 자, 기억. 앞에 텍스트에 있습니다. 역사가는 사실에 대한 지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이게 논이지. 그럼 뒤에 문장 그러나 그런 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뒤에가 증이잖아. 맞죠? 맞지? 왜냐하면 역사가는 과거에 대한 사실을 잘못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해 갑니까? 이렇게 읽어야죠?
그러면 41번에 2번에 보니까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이게 뭐야? 잘못 해석하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럼 잘못 해석에 대한 내용이 얘밖에 없어. 1, 3, 4, 5 전부 다 봐도 잘못 해석은 얘밖에 없어. 이해갑니까? 이렇게 이해해줘야죠.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논증으로 풀어버리죠.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나 한번 볼게요. 요거 쉽습니다. 자, 역사학에서 자, 이거 찍을 사람은 찍으세요. 찍을 사람 근데 굳이 안 찍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모르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큰 틀 속에서 가자. 나 역사학에서 언어로의 전환은 화제고요. 역사의 연구 대상을 과거 사실 그 자체에서 뭐니 지칭하는 언어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과거 사실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자 뭐예요? 언어로 전환해야 돼. 이는 과거의 실제를 실제 있는 것을 표현하는 매개체로서 언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으로 자 소시르로 대표되는 기후학적 언어원의 자 영향을 받았다. 자 이제 소시르 얘기 나옵니다. 소시르 언어는 뭐다? 기표와 기의 결합이다. 자 그러면 가까이 개념이 나올 거예요. 자 밑에 기표는 소리로 드러나는 기호입니다. 기호. 우리가 기역, 이렇게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기호, 말 그대로 기호.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 자음과 모음. 자, 기의는 뭐예요? 의미예요. 됐죠? 표는 자음과 모음. 의는 의미. 그래서 쌍기역, 오, 치읓. 이게 뭐야? 기표. 그 다음에 꽃 해가지고 flower 하게 되면 이게 기의. 이해 갑니까? 이렇게 이해하죠? 자, 소시르는 기표와 기의 관계는 당연히 자의적이죠. 자, 왜 그럴까요? 내가 쉽게 잡아줄게. 이놈이 있어. 뭐라고 얘기는 안 할게. 자, 이놈이 있어. 이놈이 있는데, 자, 여기 기의입니다. 기의. 자, 근데 기표를 얘기해 볼까요? 자, 알파벳은 기표가 어떻게 돼요? 됐죠? 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이거죠? 자, 중국은 어때요? 됐습니까? 꽃화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의와 여기 나와 있는 이 기표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이죠. 필연적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치? 필연적이 아니라는 얘기야. 즉, 다시 말하면, 자, 미국에서는 플라워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요. 꽃 표시하는 거. 필연적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표시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둘은 자의적입니다. 우연적입니다. 알겠지? 자의가 우연이야. 자, 자의적이며 1대1 X. 그렇죠. 지금 봐도 1대3이잖아. 되지 않기 때문에 기표는 기의를 정확하게 전달해 못해. 못해, 그렇지. 이렇게 표기하고 이렇게 표기하고 뭐 예를 들어 산스크리트어는 또 이상하게 표기하겠지. 이해가죠? 그 얘기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둘 사이는 항상 자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름 진짜 멋있는 비트겐슈타인. 자 비트겐슈타인 역시 자 언어는 자 역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하고 소시는 뭐야? 같은 입장이야. 알겠지? 역시라는 말이 중요해. 역시는 언어는 개별적인 실제를 직접 표상합니다. 1대1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를 포함한 가족 유사성을 표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생님은 거기다가 이제 공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역시라고 했으니까. 저기 요 얘기가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잘 봐. 그래서 언어를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게 여기 핵심이야. 표현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보세요. 삼국유사에 보면 이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갈게. 삼국유사에 뭐가 있냐면 단군 신화가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라는 곳에 수록돼서 전해져요. 근데 단군 신화에 뭐가 있냐면 37일 동안에 쑥과 그 다음에 속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속. 이 속이 지금 우리는 마늘이라고 알고 있어요. 마늘. 근데 한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마늘이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 달래라는 의미도 있어요. 달래도 속이라고 해요. 1대1 대응이 안 돼요. 이해가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 쑥과 마늘이라고 배웠죠. 이거 선생님이 얘기해 준 적 있지, 한 번? 한 번 있지, 그지? 없어? 있지. 그거야. 그러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마늘은 8세기에 들어왔다 그랬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마늘이 아니고 사실 뭐다? 달래다. 그러니까 쑥과 달래야. 이해가죠? 좀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언어 실제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이해가죠?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신화 같은 경우도 기록된 거 보면,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날아다니고 이 언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